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 3시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50여 명 정도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다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자회견이 취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두 지도부가 이 의원들한테 자제를 촉구했다고 하죠. 자제를 촉구한 이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당내에 이미 경선 후보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10여 명 정도가 출마 선언을 했고, 일부는 아직도 안 하고, 근데 그 일부는 또 불출마 선언을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그다음에 김태흠 충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등등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리고 예고는 돼 있었지만 출마 불출마 여부를 안 밝힌 사람도 있고,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추가로 출마 선언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마 여부를 예고도 안 하고 밝히지도 않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당내 다수의 의원들이 108명 중에서 50여 명이라고 하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출마를 촉구하는 회견을 한다? 그게 좀 어색하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대표가 이건 경선 후보자를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자제를 촉구했고, 그 자제를 받아들여서 일단 취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성일종 의원, 국방위원장이죠. 자기 혼자 메시지를 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적 위기인데 이 혼란을 부드럽고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첫날부터 능숙하게 세계의 파고에 맞설 지도자가 필요하다.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출마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 성일종 의원 외에 다른 중진들, 지금 언론에 거론되는 인물들은 김도읍 의원, 그 다음에 박덕흠 의원, 뿐만 아니고 박수영, 김미애 이런 사람들도 한덕수 대행한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중에 일부는 직접적으로 출마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막았지만, 그러나 한덕수 대행의 출마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도 지난 11일이죠.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선택을 하는 문제는 그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문제였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 내일 그 경선 후보 등록을 합니다. 오늘 내일 안 하면 경선에 참여할 방법은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오늘 내일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한덕수 대행의 행동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 이게 이제 흔히 외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핵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NCND. 그러니까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는다. 그 외교에는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었을 때가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럴 때는 NCND. 지금 아마 한덕수 대행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 관측입니다. 흘러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참모들하고도 별로 이런 얘기들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논의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출마 생각이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입장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그게 출마인지 불출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두 갈래로 정반대의 갈래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본인만이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저런 그 얘기를 전하는 사람들, 근데 참모하고도 상의를 안 하고 있다니까. 그렇다면 뭐 전할 사람도 공신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 2017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를 보면요, 뭐 출마 촉구 의견이 그 당시의 여권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그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가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일정을 확정한 뒤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저 대선 일정을 확정했으니까 뭐 대략 지난주나 아니면 이번 주 뭐 오늘 내일 정도, 오늘 내일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 등록이 있으니까 경선 후보 아마 일정 뭔가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압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황교안 대행과 달리 한덕수 대행은 아직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거죠. 여기에서 이제 정치와 행정의 영역은 다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제가 한덕수 대행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 한덕수 대행은 지금까지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행정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 정치를 했을 경우 어떤 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알죠. 그러나 행정을 오래 한 사람도 정치적 역량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일반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론이. 또 뚝심도 없고 정치에서는 뚝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끝까지 밀고 가는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 지금 한덕수 대행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검증된 게 없습니다. 정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대가 이재명 전 대표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정치에 관한 한 상당한 뚝심이 있는 사람. 뭐 심지어는 뭐 허위사실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뭐 정치에 그런 것도 득점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수의 중도층이나 뭐 이런 쪽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오래 쌓이다 보면 요새 이제 뭐 이재명 전 대표의 형수 욕설 얘기 별로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가 기본이 된 겁니다. 거기가. 형수 욕설까지가 거기서부터가 기본이 된 겁니다. 사실 이거 그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면요. 처음부터 다시 검증 대상이 됩니다. 지금 젊은 층에서 모르는 사람들 꽤 많죠. 이거 2017, 2022년 그때도 한참 나왔었던 거 아닙니까? 형수 욕설 막 돌아다니고요. 그 녹음 파일이 입에 옮기기 어려울 정도의 욕설 아닙니까? 그건 뭐 이재명 대표가 했던 게 본인은 뭐 이런저런 변명을 하지만 그건 변명이고요. 자, 이런 것들 다시 이제 재검증에 들어갈 거거든요. 대장동도 재검증. 여러 가지가 다 재검증에 들어갑니다. 자, 물론 이런 경우가 이제 정치의 영역과 행정의 영역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를 이재명 전 대표보다 먼저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문수 경기도지사보다 해놓은 일이 과연 뭐가 더 있느냐. 내가 훨씬 더 경기도지사를 해가면서 일을 많이 했다. 쭉 나열을 하고 있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아마 경기도민이 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민도 지금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유권자가 많은 곳 아닙니까? 그중에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경기도지사를 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누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과 비교되는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일을 더 못했다 그러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대행은 지금 외교의 영역에서 본인이 해왔던 것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 그럼 언제까지 그러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와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은
한덕수 대행의 이런 전략적 모호성이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한덕수 대행이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마치 분열이 있는 것처럼 일부는 한덕수 쪽, 일부는 뭐 김문수, 일부는 홍준표, 한동훈 뭐 막 이런 식으로 찢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한테는 불안감을 줄 수가 있다. 아마 이런 판단으로 일단 어제 그 출마 촉구 회견은 막은 걸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덕수 대행이 뒤늦게,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경선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한덕수 대행이 뭐 지금 사실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여러 가지 관세 압박, 이 관세 전쟁, 이거 전쟁입니다. 그거야말로 돈과의 전쟁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건데, 그거를 막아내는데 한덕수 대행이 꼭 필요하다. 뭐 그거는 아마 국민들 상당수가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연장선상에서 이거를 더 좀 연장해서 한덕수 대행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자 하는 게 만약에 국민의 다수라면 출마를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조금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조기에 안 합니다라고 할 이유도 굳이 없다. 아마 이런 판단으로 보이고요. 이런 점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전략적 모호성, 아마 일정 부분, 일정 시간이 지나서 한 대행이 입장을 밝히겠죠. 자기 고민의 결과를. 아니면 지금 고민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 정해놓은 상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입장을 밝히면 또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힘 경선은 경선대로. 왜냐하면 국민의힘 경선이 압축되면 압축될수록, 그럴수록 아마 지금은 여론조사상 이재명과 굉장한 차이가 있죠. 양자 대결에서도. 그러나 이게 현타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가 이만큼 많은데, 그 중에 누구와 이재명을 붙였을 때,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상상력으로 있는 겁니다. 실제 이쪽에 어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딱 우뚝 섰을 때 이재명과 붙는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의 느낌이 다르죠. 물론 그 경우에도 당장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맞설 수 있는 상황까지는 될 것이다. 그럼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출발, 새로운 국면에서 대선 경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과거의 이 대선 국면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보면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후보 단일화 뭐 이런 협상, 뭐 신당 얘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후보 단일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안 나온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경선 주자 중에 1위 후보가 뽑혀서 그 1위 후보가 아마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이재명과 어느 정도 맞설 수 있는 수준의 지지율은 확보가 될 거라. 이긴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아마 그런 국면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행이 입장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뭐 촉구하는 회견을 하면서 여기서 오히려 그 분열상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출마 촉구 선언을 막은 것 아닌가. 뭐 한덕수 대행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 대행의 선택을 좀 기다려보고 당내에서 뭐 쓸데없는 그 풍파를 일으키진 말자. 아마 그런 차원으로 이해가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죠. 오늘로서 이제 대략 대선이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앞으로의 2주 정도가 국민의힘에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를 결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간이 될 겁니다. 한 대행이 아마 뭐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